검은색 아니냐? 네, 자, 생명과학 봅시다. 오늘 생명과학 내가 제일 좋아. 식물이에요. 앞에서 88쪽. 순동아 잠깐 보고 있지 그랬어. 얘는 이제 식물과 에너지. 2학년 때 하는 생명과학이 두 가지야. 식물과 에너지가 있고 동물과 에너지. 좀 빠르게 할 거야. 이거 2주 만에 끝날 거니까. 식물과 에너지가 보통 1학기 파트고요. 동물과 에너지가 2학기 파트인데 그냥 동물이 조금 들어가는 학교는 좀 드물어.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따로 뒤에서 빼서 할 거냐 아니면 앞에서 생물 선생님이 따로 주 3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3타임 하잖아. 과학. 3타임 중에서 한 타임을 이 식물의 동물로 쭉 한 선생님이 뺄 거냐 아니면 4타임이니? 두 번 들어오시나 보다. 그럼 두 번이잖아. 4타임 중에서 한 타임만 생물로 쫙 빼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으로 선생님이 두 분이 똑같이 나누면 그냥 물학 아니면 물생, 화지 이런 식으로 나누면 1학기에 요거, 2학기에 요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하국은 생물만 따로 해. 그래서 요렇게 쭉 그냥 하루 선생님이 나가. 그러면 요거 반이 중간고사, 반이 기말고사.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매년 세팅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고 동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생물과 에너지를 등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기는 수행평가했어. 작년에는 등명 1, 2, 3, 4단원 중에서 9단원이 수행, 2단원이 기말이었거든. 그래서 요 파트가 수행평가였어. 1단원. 물질의 구성이라는 거라. 여기 이제 실험이 많은 단원은 수행평가를 많이 하고 수행평가로 50점. 그래서 요 단원에서만 25점이 나오는 거지. 실험하고 탐구 보고서 내고 뭐 퀴즈 풀고 프린트 채워가지고 내고 이런 것들로 해서 좀 활동이 많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 아마 등명은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작년에 했던 수업을 이어서 연계해서 계속 연구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식물과 에너지 해봅시다. 에너지에 대한 게 처음 들어가니까 조용히 자, 요거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무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기물이 있어.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단어는 이거죠. 없을 무, 있을 유자야. 그러면 기란 뜻은 뭐냐면 이 기에 해당하는 게 에너지인 거지. 에너지. 그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유기물,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은 무기물인데 문제는 유기물이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갖게 되나요지. 그러면 그냥 원래부터 얘는 날 때부터 무기물, 날 때부터 얘는 유기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옮겨 다니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무기물이 없었는데 외부에서부터 에너지가 들어와서 무기물에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유기물로 변할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유기물에서 에너지가 나가면 또 무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무기물은 영원한 무기물 이건 아니라는 거고요. 식물에서의 에너지를 왜 만드냐면 식물은 요 과정에 관여를 하는 거야. 무기물을 에너지를 얻어서 유기물로 합쳐서 구성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식물이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이기 때문에 작년에 1학년 때 생태계에서 식물을 뭘로 배웠냐면 생산자로 배웠지. 우리 생산자, 소비자 배웠잖아. 기억나? 생산자하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거 했었지. 그치? 여기서 무기물을 에너지를 얻어와서 유기물로 합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애가 생산자인 거고 이게 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과정을 광합성 얘기하는 거죠. 자, 아까 유기물 합성이었어. 근데 이때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뭐기 때문에? 광이 무슨 글자? 빛광자. 그렇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로 합성해서 광합성이라고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광합성 말고도 또 다르게 유기물을 만들 수 있는 합성들 과정이 많아요. 많은데 식물에서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럼 광합성 하기 위한 전체 과정 보면서 조금씩 나눠봅시다. 자, 어디서 광합성을 하냐면 식물에 잎에서 해요. 근데 잎에서만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주로 잎에서 해요. 자, 잎에고도 잠깐 봅시다. 이제 생물이라 또 암기할 게 많아. 지구가 거의 맘먹어. 그래서 지금 빨리 끝내려고 선생님이 그냥 1시간 막 몰아서 지금 지구가 하고 있는 중이야. 자, 잎의 윗면, 여기가 표면, 여기 위, 아래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장 윗부분을 감싸고 있는 세포들이 있어. 자, 이거는 우리 자, 표피세포, 우리 피부라고 하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자, 얘가 에너지를 합성하려면 햇빛을 받아야 돼. 햇빛을 받아서 저기 입속 구조물 어디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그 위에 구조물이 너무 단단해. 두꺼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표피세포는 그냥 얇게 한 층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쑥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거 말고 나머지는 그냥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촉촉하게 보호해주고, 또 하나는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우리 여기 피부도 몸속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호막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보호할 수 있도록 뭐 여기 이렇게 더 뭐 큐티클층 이렇게 얘기해. 우리 손톱이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 비닐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마구 쌓여 있어. 자, 얘는 설문 파트는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지만 외울 게 많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요거 하는 것부터 외우시면 돼요. 자, 이 밑에 이제 잎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세포가 빽빽하지. 이렇게 빽빽하게 차곡차곡 모여있는 모양이라는 뜻으로 책상, 조직. 자, 세포가 있고 조직이 있어. 이거 하나가 표피 세포고 쭈루룩 모여있는 게 표피 조직이야. 그 다음에 또 밑에 표피 세포 밑에 빽빽하게 모여있는 이 기다란 세포들이 모여있으면 책상 조직이야. 안 외워도 돼. 있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왜 얘를 굳이 이름을 붙였냐면 여기에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물이 많아.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할 수 있는 이 구조물이 많아. 이 구조물을 뭐라고 하냐면 엽록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엽록체 조금 더 가보자. 엽록체는 캡슐이에요. 이 안에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색소가 들어있어요. 요 색소의 이름이 엽록소. 색소라는 뜻은 색깔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게 초록색인 거야. 초록색의 색소가 가루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얘네들이 엽록체 안에 들어있고 빛 에너지가 엽록소에 흡수돼서 모이고 나머지 물질들이 모이면 엽록체 안에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 캡슐이 책상 조직 안에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전체가 진한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자, 그 밑에는 또 세포가 있는데 조금 모양이 다르지. 마찬가지로 얘도 엽록체가 많아. 그런데 책상 조직처럼 빽빽하지 않고 약간 얼기설기 되어 있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지. 이 부분은 해면 조직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면은 우리 1학년 갈 때 하긴 했어. 스펀지 같은 거 해면이라고 하는 거야. 바닷속에 사는 스펀지밥. 걔네들 말하는 거거든.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 왜냐면 요때 이 광합성을 할 때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체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면 기체가 출입이 힘드니까 기체가 여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라고 약간 공간을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세포들 다 엽록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표피세포가 또 있고 여기에 특이한 구조물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거 할 때 이렇게 잎에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단계별로 나뉘어 해가지고 문제에서 괄호 이런 건 나오지 않지만 잎의 안쪽 구조물의 세포 안에 엽록체가 있어요. 엽록체가 많이 분포해요. 잎에 있는 세포들은 엽록체가 많이 분포해. 근데 잎 말고 줄기 이런 부분 뭐 꽃밭 이런 데도 초록색이잖아. 거기도 엽록체가 있긴 있다고. 하지만 막 주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은 아니라는 뜻이고 잎의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광합성을 한다는 거야. 자, 들어가 봅시다. 자, 광합성을 하려면 우선 빛까지는 이해했으니까 또 다른 재료가 있어야 돼. 무기물의 재료가 뭐가 있냐면 H2O 모양. 이거 지운다. H2O가 뭐야? 물이지. 요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CO2 필요해. CO2는 뭐야? 이산화탄소. 요거는 에너지가 없어. 우리 물 먹어가지고 저 물만 먹어도 살 수 있어 하는 사람 없지. 그지? 물이나 이산화탄소는 무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네 두 개를 가지고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되게 단순한 구조물이지. 산소 한 개, H 두 개. 산소 한 개, 산소 한 개, 산소 두 개. 되게 단순한 구조물이잖아. 그런데 여러 개의 H2O, CO2를 빛 에너지를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큰 덩어리에 유기물로 만드는 거야. 이때 만드는 유기물이 포도당, C6, H12, O6 이렇게 돼. 숫자만 봐도 당장 달라졌지. 예, 맞습니다. 그지? 분명히 탄소 하나짜리, 물론 앞에 여기 숫자 바뀌어. 우리 3학년과 한 사람은 기억하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르지 않는 거지.
자, 탄소가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내가 흡수한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짜리 구조물인데 이거를 6세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6세트를 가지고 와서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여러 덩어리를 묶기 위한 연결고리가 필요하지? 그 연결고리가 빛에너지라는 거지. 이 빛에너지가 이 포도당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교과서에서는 유기물, 무기물이 고등 용어야. 그래서 유기물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그냥 영양분, 양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하기도 해요. 자, 하고 나니 다 묶어서 얘를 만들 수가 없어. 만들고 나니까 기본 구조물을 만들면 조금 남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조각조각 남는 애들. 걔가 누구냐면 O2인 거야. O2는 뭐라고? O2는 산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전체 광합성 과정이고요. 자, 요거 뺀 나머지 요 과정 다 빈칸 넣기해서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에서 이것만 외워도 그냥 100% 할 수 있고, 하국중은 주관식 나와요. 주관식으로 나와요. 알겠지요? 요거 교과서에 계속 아마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을 거야. 좀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자, 화살표가 있지? 앞에 거가 재료지요? 뒤에 거가 만들어진 결과물이지요? 재료가 여러 개일 때는 플러스 쓰면 돼. 만들어진 게 여러 개일 때도 플러스 쓰면 되고, 에너지는 물질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하기 에너지 이렇게 쓰지 않아. 그냥 빛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가요. 화살표. 이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걸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식물이 재료가 되는 물을 구해야 돼. 물을 어디서 구해? 식물이 물을 어디서 구해? 식물의 몸 안으로. 이게 지금 아까 이렇게 만들어줬잖아. 여기에 있는 이 엽록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얘네 2개가. 요거 2개가 들어와야 돼. 그러려면 이파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물은 어디 있냐면 식물이 있어. 이렇게 있어. 딴 얘기하지 말고. 자,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 엽록체까지 들어와야 돼. 근데 물은 어디에 있어? 식물의 입장에서. 물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있는 물을 흡수할까? 흙 속에 있지. 여기에 있지.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물을 어떻게? 어디서? 뿌리에서 흡수하지? 그 다음에 줄기를 통해 이동해서 이까지 이렇게 보내주는 거지. 이렇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엽록체까지 이동해주는 요 관이 있어요. 요 관의 이름이 물이 이동하는 관이에요. 물관. 그러면 물은 뿌리에서 흡수. 이렇게 하자. 너무 길다.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관을 통해서 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동해서 물관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줄기 딴 잘라가지고 이렇게 물관 보는 것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물관을 눈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파리가 있어. 그러면 이거 있지. 이렇게도 있지. 이파리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지. 인맥이라고 하지. 이게 물관인 거야. 물관은 빨대라고 생각하면 돼. 밑에서부터 쭉 뽑아 올리는 빨대인데 얘가 튜브, 고무 튜브 쭉 연결돼가지고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잎의 단면에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색상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해면 조직이 있었잖아. 요 사이를 이렇게 관통하는 관이 있어. 관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 하나 아니고 여러 개의 관이 쭉 올라가서 나눠지고 거기서 또 나눠지고 또 나눠져. 이러한 것을 인맥, 그 다음에 인맥을 다른 말로 묶어서 관을 묶어놨다고 해서 관다발. 왜 꽃 묶으면 꽃다발 하잖아. 그치? 관을 묶어놔서 관다발 하는데 안 외워도 되는 용어야 이거는. 그냥 기억만 해두면 돼. 자, 그러면 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관 통해서 이동했어요. 물관은 새로 나온 용어니까 기억하고, 이산화탄소는 기체잖아. 기체는 어떤 상태로 어떤 과정으로 흡수하냐면 사람의 경우에는 코를 통해서 폐를 통해서 흡수하지. 그런데 식물은 그렇지 않고 아까 여기서 아랫부분에 표피가 있었어. 자, 아랫부분에 표피가 있고 여기 새로운 구조물 하나 배운다고 했지요. 요 새로운 구조물이 공간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돼. 열렸다가 닫았다가 하는 게 잎의 아랫면에 있어요. 얘가 열리고 닫힐 때마다 이산화탄소랑 산소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낮에 햇빛이 많으니까 포도당을 많이 만들고 싶어 이산화탄소를 많이 쫙쫙쫙 흡수하는 거지. 요 구멍이 열렸을 때 요 구멍의 이름이 기공이에요. 기공은 구멍이에요. 구멍. 열려있는 공간을 말해.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는 거지. 들어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물 흡수해서 엽록체한테 주고 기공 통해서 엽록체한테 주면 엽록체에 여기에 물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들어있고 색소가 빛 에너지 흡수해가지고 요걸 합쳐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게 안에 들어있지. 네. 엽록체 안에 포도당이 짠 들어있는데 문제는 에너지가 낮에만 잠깐 많지 밤에는 없어. 근데 얘는 낮에 잠깐 그냥 여유롭게 포도당을 만들어서는 원하는 만큼 만들 수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햇빛이 강할 때 낮 시간에 집중적으로 빨리빨리 만들고 싶어. 네. 빨리빨리 만드는 데만 집중해야지. 만들어서 다시 어디다 쌓아놓고 다른 필요한 데다 주고 할 시간이 없단 말이지. 네. 에너지를 만드는 곳은 엽록체인데 에너지가 필요한 곳은 몸 전체잖아. 네. 꽃도 필요하고 열매도 만들어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생장해야 되고 뿌리도 더 길게 만들어야 되고 이 과정을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에너지 여기서만 만들어. 그 만들어서 줘야 돼.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주기에는 낮 시간이 너무 빠듯하니까 우선 만들어 놓은 요 에너지들을 쌓아버려. 이 안에 차곡차곡 한 데다 이렇게 창고처럼 모아놓는 거지. 처음 만든 에너지는 포도당인데 요걸 낮 시간에 다시 다른 데다 주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얘를 한 덩어리로 모아놓은 걸 녹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포도당은 요거 하나짜리야. 녹말은 굿을 여러 개를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담아놓은 거지. 이렇게 잠깐 담아놓은 요 상태로 엽록체에 있는 거예요. 하고 남은 기체는 O2, 얘는 당연히 기공을 통해서 나가겠지. 그치? 기체 교환은 기공이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지요? 그럼 낮 시간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해가 떨어지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걸 안 해. 쉬는 거야. 그럼 쉬는 동안에 어떻게 해? 아까 만들어 놓은 포도당을 이제 우리 몸 여기저기다 줘야지. 그래야 나도 살지. 그러니까 이 모아놓았던 녹말을 다시 쪼개야 돼. 녹말은 큰 덩어리인데 이 큰 덩어리가 아까 여기 세포에 여기에 녹말이 들어있어. 이 큰 덩어리가 세포를 뚫고 나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다시 작은 덩어리로 쪼개야 되는데 완전 처음처럼 그냥 구슬 모양의 하나짜리의 포도당을 하기에는 너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2개짜리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지. 이렇게 2개씩 바꿔. 요 정도면 세포 뚫고 나갈 수 있거든. 자, 표피 있고 책상 조직 있고 아까 관다발 있었지요. 자, 물관 있었어. 물관에서는 물을 이렇게 직접 줘. 여기서 포도당 만들어서 녹말로 만들었다가 밤이 되니까 이제 그만 좀 하고 쉬자. 만들었던 거 이동시켜주자. 나눠주자. 배급해주자. 할 때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2개짜리로 만들어서 세포를 뚫고 다시 또 다른 관일이 들어가는 거야. 요 물관 옆에 있는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체관. 위에 거는 물관, 밑에 거는 체관. 체관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요 사이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요 정도이고 요 2개짜리는 설탕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그 설탕 있지? 사탕수수, 뭐 설탕, 단맛 나는 그게 이제 요거야. 자, 그래서 처음에 만든 건 포도당, 잠깐 저장해 놓은 큰 덩어리는 녹말, 이동할 때는 설탕 2개짜리. 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설탕의 형태로 체관으로 들어가서 쭉 해서 뿌리도 주고 꽃에도 주고 다른 열매에도 주고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거지. 영양분을 이동시켜줘요. 이게 광합성의 전 과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우선 이해됐어요? 네. 응? 자, 외워야 하는 것들만 우선 선생님이 풀기를 해줬고요. 188쪽 가시면 1번의 광합성에서 막 거기에 이산화탄소 파란 동그라미 물방울 했잖아. 이해하기 싫어하고 요즘에는 이미지를 넣어주는 건데 그냥 글자 단위로 외우시면 돼요. 네. 기호 아니고 물 한글로 외우셔도 돼요. 물, 이산화탄소, 포도당, 산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잎에 구조물 이렇게 있지. 그치? 다 안 외워도 되고 그 현미경 사진 걔는 요즘에 교과서에도 좀 자세히 나오니까 봐봐. 그럼 식물잎의 현미경 사진 보면 세포 하나에 초록색 알갱이들이 다다다다다 있지. 그 알갱이 하나가 엽록체인 거야.
그 개가 초록색인 이유는 초록색 가루인 엽록소가 있어서인 거지. 그래서 얘는 좀 색깔이 애매한데 이거 더 너희 교과서가 되게 자세하던데 더 자세히 크게 들여다보면 얘만 초록색이야. 나머지는 투명해. 이렇게. 이 안에 색소들이 녹아 있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다가 보시면 돼요. 자, 됐고 뭐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다 안 하셔도 돼요. 네. 울타리랑 책상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책상이 한글이야. 책 쌓여 있다는 뜻이야. 우리 빽빽하게 수풀림 한문을 쓰거든. 걔를 우리말로 바꾸면 울타리. 울타리 뭔지 알지? 목장에 울타리 있잖아. 이렇게. 그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을 그냥 두 개를 같이 쓸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광합성에 필요한 거 재료는 했네. 물, 이산화탄소, 빛. 요거 재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89쪽 가시면 탐구는 조금 이따 할 거고 4번에 가시면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물질 첫 번째 포도당. 자, 두 줄 다 중요해. 처음 만들어지는 건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로 녹말로 바꿔서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때는 설탕의 형태로 이동한다고 했지. 하나짜리를 만들어서 묶음으로 저장했다가 2개짜리 세트로 온몸에 전달해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기체가 산소예요. 그래서 식물을 옆에 두면 공기가 좋아진다고 하잖아. 왜냐면 얘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산소를 내놓으니까 공기가 청량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숲에 가면 되게 시원한 느낌 들지? 이게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면서 산소가 많아져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도 됐고 자, 탐구는 우리 한 번에 몰아서 하고 190쪽 넘어가 보자. 자, 190쪽에 왼쪽 처우기 위에 봐봐. 그럼 물관과 체관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여? 걔가 위에 거가 물관이고 밑에 거가 체관이야. 물관 거기에 핑크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네. 짠짠짠짠 칸막이처럼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안쪽에가 안 갈라져 있지. 그지? 겉에는 한 칸 한 칸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안에가 뻥 뚫려 있지. 그지? 물이 뿌리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흡수가 돼야 돼 무조건. 그런데 물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흐르지? 그럼 중력을 이기고 위로 뽑아 올려야 돼. 그럼 빨아들이는 힘만 가지고는 얘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없애는 거지.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을 한 번에 쭉 빨아 올릴 수 있도록 빨대처럼 뚫려 있는 거야. 장난치지 마. 그런데 체관은 조금 다르지. 한 칸이 나눠져 있고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지. 이렇게. 요 구멍으로 설탕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설탕이 이동하는 거지. 그냥 뚫려 있으면 녹말 같은 것도 갈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체관은 세포 하나하나에 세포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 구멍을 통과하는 아이만 갈 수 있고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가 설탕 사이즈인 거지. 여기 지금 보시면 구멍이 연탄 구멍처럼 생겼잖아. 그 구멍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물관 세포는 죽어있는 세포고 체관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야.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묶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자료 더하기는 이제 숙제할 때 읽어보시면 포도당, 녹말, 설탕 어떻게 모양을 바꾸는지 그거 알 수 있는 거고 5번에 광합성을 하는 이유. 광합성을 하면 뭐가 좋나요? 광합성의 의의 보시면 첫 번째 양분 합성이에요. 유기물 합성. 그렇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걸 양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고 에너지 전환은 뭐냐면 원래 가지고 온 건 빛에너지였어. 그런데 얘가 포도당에 들어가는 순간 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야. 나중에 이제 전체 에너지 파트에서 아마 하게 될 거야. 물리 에너지 파트에서 한꺼번에 섞거든. 에너지 종류가 많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뭐 화학 에너지,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렇게 많은데 빛 에너지의 형태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과정이 광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식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었는데 산소를 물과 CO2에 있는 산소를 밖으로 빼놓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이 포도당 영양분과 산소잖아. 그러니까 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자가 살 수 있게 하는 재료를 식물이 주고 있는 거지.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학습 내용 체크 1번. 식물에서 광합성은 주로 잎을 구성하는 세포의 어디? 엽록체. 엽, 비읍받침.
그 다음에 2번 광합성에 필요한 에너지원. 이것도 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빛 에너지로 가져오지요? 빛 에너지. 태양원. 광합성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태양이다 해야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3번 광합성에 필요한 무엇은 기공을 통해 들어오고. 입에 이산화탄소. 우선 필요한 건 이쪽이고 기공은 기체 교환이라고 했지. 필요한 기체는 이산화탄소였지. CO2 써줘도 돼. CO2 쓸 줄 알지? 그 다음에 뿌리에서 흡수하는 건 물 H2O. 그 다음에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물질 중에서 최초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건 포도당이고, 이것은 우선 녹지 않는 녹말로 모아서 저장했다가 밤이 되면 설탕으로 바꿔서 이동해요. 자, 광합성 결과 양분 포도당 말고 또 탄소 생겨요. 그렇지. 자, 쉬었다가 탐구하고 조금 더 해봅시다. 막 이게 원하는 선생님.